자, 반갑습니다. 샌님입니다. 2021년 한 해가 이제 다 갔습니다. 갔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계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수익이 나신 분들, 그리고 또 손실이 많으신 분들, 예, 또 종목이 많아가지고 또 물려서 꼼짝도 못 하시는 분들, 예, 여러 부류의 어떤 투자자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주식은 그렇습니다. 뭐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읽지 않아야지만 또 새롭게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제 원칙적으로 매매하는 어떤 손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어딘지 뭐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리게 되면은 뭐 오랫동안 간직을 하고 가고 뭐 그런 어떤 매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1년 동안 유튜브에서 방송으로 추천드렸던 그런 종목들은 거의 다가 한 100개 종목을 추천드렸다면은 거의 한 95개 이상의 종목들이 슈팅이 나왔다. 예,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로 얼굴도 모르고, 예, 뭐 이제 뭐 소통을 해봤자 이제 글로 소통하고 뭐 그렇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 종목이나 아무 자리에서 뭐 이렇게 던져주는 어떤 성의 없는 어떤 추천을 드린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뭐 1년 동안 꼬박꼬박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좋은 수익을 내신 분들 중에 또 잘 하신 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연말 카톡도 오셔가지고 얼마를 벌었고 뭐 주식의 어떤 전환기가 되었고 이번 연도 알게 되어서 굉장히 행운이었다라는 말씀을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뭐 기분이 좋죠.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저도 반갑습니다. 반갑고 저는 여러분들 모든 분들을 제 가족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가슴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들, 주식을 리딩하고 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예. 어쨌거나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 방송을 본다면 뭐 사실 좀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는 기본이지만 그래도 또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또 방으로 입장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방으로 입장하시면 또 방에서 또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장중에 좋은 종목이 있다면은 이런 종목들 한번 얼마에 매수해 봅시다 라는 어떤 그런 전략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하고 또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것은 변함없이 꾸준하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따라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2021년 한 해는 너무 고생하셨고 또 2022년 또 이민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희망하시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분들의 행복과 사랑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2022년 첫 번째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22년도 첫 번째는요, 뭐 어떤 특정 종목을 콕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다라기보다는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차트를 한번 보면서 괜찮은 종목들을 한번 매수 자리를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2달 전부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세력들이 들어오고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슈팅을 날리고 조정을 주면서 새롭게 힘이 들어온 어떤 종목들, 그 중에 또 행보하면서 1차트 21선을 올라타놨던 이런 종목들을 제가 선별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아마도
제가 한 20분 정도 할 텐데요. 그 20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은 돈이 보이지 않을 것이고 20분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돈을 벌었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어떤 그런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주만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갤럭시아 S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건데요. 사실 이 갤럭시아 SM 자체가 이 자리에서 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에서 매수해서 이런 어떤 수익을 냈고, 추세가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역배열일 때는 사면 안 되죠. 예,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이런 어떤 지지하는 자리에서 사서 또 수익을 내신 또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회원분들도 계십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친구가 1차트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봉이 생겼어요. 살짝 상승을 시키는 봉이 생겼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요, 어떤 건가요? 이런 것들이 이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동호회 친구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라고 하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실 이 종목이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해야 되는 어떤 그런 뭐 힘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 박스처럼 살짝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 건 한번 봅시다. 7% 상승시키고 또 5% 상승시키고 그리고 10% 상승시키고 또 한 8% 상승시키고 거의 한 35% 40% 가까운 상승을 시켜줬습니다. 이 고점에서. 그러면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 있죠.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세요 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올려줄 때 빨리 털고 나가라 라는 어떤 그런 신호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한 번 더 이렇게 살짝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쭉 이렇게 빼서 저항대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슈팅이 강하게 나오면 이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 보유하고 가는 거고, 돌파를 못하면 매도를 하는 건데, 돌파를 할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전고점 저항대에서는요, 팔아야 되는 자리라고 100% 믿고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돌파했다가 다시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매도했다가 만약에 이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행보한다면 다시 모아가는 어떤 그런 매매가 괜찮다라고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은 S넷입니다. S넷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뭐 S넷 같은 경우에 이런 자리에 와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조정을 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고, 맞죠?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금요일날, 예, 목요일이네요. 지난주 갭을 띄워서 힘이 한번 들어오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까지 한번 더 상승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래곤플라이입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도 드렸고요. 드래곤플라이 추천드렸고, 여기서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수익으로 팔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사보자라고 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3,300원대에서 5,000원까지 상승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송을 들으면서 좀 모아가는 어떤 매수하시면서 수익을 내시면 참 좋을 텐데, 거의 뭐 잘 안 보시니까, 예, 돈을 벌기는 힘들죠. 여러분들 돈 버는 게 주식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어떤 일도요,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대충이라는 어떤 그 병을 가지고 만사에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것들에 임했을 때 절대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거, 그거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든지 집중이 필요하든지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바라고 희망하고
희망하는 어떤 그 목표, 그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지. 늘 대충 사시는 분들은요, 그들에게는 절대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 분명히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래곤 플라이가 지금 1차트 21선을 돌파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돌파하지 못하고 만약에 하단으로 내려간다면은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짝 올려서 21선 위로 올라타면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쭉 한번 쏘겠죠. 그렇게 한번 가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바른손 있습니다. 바른손. 제가 바른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예, 바른손. 이런 자리에서 사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18%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을 주고 있네요. 예, 한 번에 꺾이지 않습니다. 절대 한 번에 꺾이지 않고요. 바로 여기서 또 슈팅 또 날릴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만약에 지지해 준다면 사볼만 하고요. 만약에 장 초반 상승을 한다면은 분 차트를 보고 노려야 되는데, 설명 많이 드렸죠.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제가 우리 가족방에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예, 추천을 드렸고, 거의 여기까지 상승을 하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조정을 받고 지금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21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자, 다시 상승할 겁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유심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유프렉스 제가 가족방에 추천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유프렉스. 예. 그래서 유프렉스는요, 사실 뭐 이런 자리 그리고 저점 자리에서 고점 매도할 수 있었고 보유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21선 위로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이날 바로 19% 상승하고 목요일도 바로 4% 상승하면서 추세를 상승시키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있는 이런 저항대를 돌파해서 굉장히 고점에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힘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꺾을 이유는 없고요. 꺾을 이유는 없고 무조건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일으키고 뭐 행보를 가면서 추세를 뭐 꺾여버리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이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날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행보 박스를 주면서 여기에 21선을 이탈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매도하면 됩니다. 파세요. 그냥 파세요. 욕심내지 말고 파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이런 행보를 주면서 팔 수 있는 기회를 관찰할 수 있는 차트가 있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내리꽂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바로 내리꽂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행보하다가 차트가 꺾이는 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한순간에 꺾이는 거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좀 관찰을 하셔야 된다. 예,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자, MP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초 이런 자리에서 힘이 들어왔고, 굉장히 좀 많이 눌리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런 상승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을 잘 지키고 있고, 이 친구가 21선을 올라타는 거죠. 20일 이평선을 올라타는데 왜 좋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그냥 확률입니다. 데이터 수치. 어떤 정답도 없어요. 네, 그래서 과거 유명한 어떤 투자자들이 이런 어떤 데이터 수치를 그냥 확률적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이평선이 모이면 골든 크로스 종목들이 폭발한다. 이건 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볼린저 밴드의 어떤 상단을 이탈하지 않고 상단 위에서 놀고 있다가 터지면 굿인데, 그런 것들도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확률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만 보고 매매를 한다면은 굉장히 쉬운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만 보고 매매를 한다면. 그래서
20일 이평선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20일 이평선을 뭐 짧게는 5일 이평선을 보고 추세가 꺾이면, 자 보세요. 이 붉은색이 5일선 이평선인데 만약 꺾이면 여기서 파는 거야. 예. 근데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 그럼 여기 사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다가. 근데 21선까지 올라와 버리면은 더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만약 더 가겠다라고 하면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조금 더 상승하면서 이 저항대까지는 잡아내지 않을까. 돌파를 하면 굿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유심히 좀 관찰을 하세요. 뭐 사실 2022년도에 메타버스가 사실 그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재료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중에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여러분들이 뭐 5%, 뭐 8%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해서 팔았다. 그 뒤로 안 가든가요? 그 뒤로 30%, 50%, 100% 가는 종목들 천지입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를 알아야지 되는데 그 추세를 갖다가 어떻게 알겠냐 이거지. 예,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타이트하게 보실 분들은 5일선 이탈을 할 때까지 가져가 보고 좀 느긋하게 가져가실 분들은 한 20일 차트가 꺾이면 그때 한번 매도를 해보시고, 아니면 뭐 45분 차트, 45분 차트입니다. 이거 45분 차트. 45분 차트가 이런 식으로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이탈해서 하단에서 이렇게 계속 흘러내린다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다시 돌파한다 라고 하면 사보는 거예요. 사봤지만 이 친구가 계속 뭐 행보 박스권 추세로 돌다가 이제는 45분 차트에 2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이탈하지 않고 이쁘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어떤 대응법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께서 돈을 잃는 건 뭐 쉽지 않다. 돈을 잃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늘 딸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대충 바쁘면 할 게 없다니까. 대충 바쁘면. 미투온입니다. 미투온이에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21선 아래로 떨어진다면 매수할 이유는 없고, 지지해준다면 한번 사봐야지. 그리고 슈팅을 한번 챙겨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넵튠입니다. 넵튠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도 보세요. 21선을 자 이렇게 뚫었죠. 그리고 단기 박스권을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어떤 힘들이 들어왔어요. 이 친구가 힘이 들어왔는데 그냥 여기서 바로 꺾어버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핑거라고 했습니다. 핑거. 자, 1차트 21선 이런 것도 이탈하지 않고 이쁘게 추세 따라 올라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28,300원 상승할 때 한번 돌파하는지 한번 보세요. 돌파를 하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있는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자, 동훈아나텍입니다. 동훈아나텍은 제가 우리 가족방에다가 이렇게 추천드리고 또 추가 매수 드리고 해서 결국에는 저항대를 돌파하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V자 반등을 하고 이 친구가 9,300원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는 바로 돌파할지 아니면 지지를 해주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때릴지는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지지를 한다면 한번 사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 설명드렸던 모든 종목들은요, 이 1차트 21선을 만약에 이탈한다, 1차트 21 이평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이탈했을 때는 매도하는 게 좋다라는 데이터 수치가 과거 100년 전부터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탈하면은 그냥 과감하게
손절한다 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장은 은행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물려서 그냥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매수한 이유가 사라지면 매도해야 되는 거고요. 매수한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세가 상승으로 가지 않고 추세가 하락으로 간다면 빨리 끌어내는 사람일수록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컴 MD였습니다. 자, 한 번에 21선을 이렇게 뚫어버리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어떤 힘들이 살짝 들어왔고요. 지지를 할지 아니면 자 보세요. 27,768은 단기 저항대를 돌파를 못했죠. 그래서 며칠 행보하겠지 뭐. 지지 주다가 다시 뚫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관찰을 해보시자. 그런 말이고요. 자, MBT 이거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MBT가요. 이런 어떤 삼봉에서 이겨내지를 못하고 바로 꼬꾸라지면서 사실 이런 자리에서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해서 힘은 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강력하게 들어왔고 뭐 1100만 주인데 뭐 28,000짜리 뭐 1100만 주면은 괜찮잖아요. 예, 괜찮은데 이 친구가 결국에는 다음 주에 요렇게 한번 조정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사지 말고 한 이틀 정도만 관찰을 하다가 이렇게 조정을 주면은 한번 사보시고 딱 상승했을 때 요런 꼬리 가격이나 이놈들의 몸통 가격 위에서 마무리를 한다면 한 번 더 가져가 보시면 MBT 지금 주봉도 보세요. 괜찮죠? 주봉도 32,000원을 뚫어준다면 거의 뭐 49,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다. MBT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YJ 게임즈. 네, 제가 YJ 게임즈도 저거 뭐야? YJM 게임즈도요. 자, 보세요. 네.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고 다시 또 매수 괜찮다 매도하고 매수 괜찮다 매도하고 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친구가요. 1차트 21선을 돌파하는 어떤 모습들 지금 현재 단기 저항대 걸려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 금요일날 이 친구가 살짝 조정을 줬죠. 좀 치워볼게요. 조정을 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숨고르기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숨고르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친구들이 지금 그래도 힘이 살짝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꺾인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뭐 기업의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지하다가 이런 어떤 전고점을 돌파하는지도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 돌파하면은 이 YJM 게임즈는 어디까지 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세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이 친구가요. 여기서 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슈팅을 알리지 않고 굉장히 지루한 한 3주간의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21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괜찮게 보고 있는 것은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 투신이 접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 번에 그냥 바로 팔아버릴 것인가, 한번 올리면서 바로 팔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이런 어떤 쌍봉자리까지 와서 매도를 해버릴 것인가, 그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심히 관찰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친구가 만약에 21선을 이탈하는 일이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지만 그런 어떤 일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한번 보자고요. 보자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QSI입니다. QSI. 사실 QSI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저점에서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에서 사보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8%까지 갔다, 고가 마이너스 8%까지 갔다 6% 마이너스, 여기서 또 16% 상승, 또 저점에서 사자 11% 상승.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20% 상승. 죽이죠, 이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자, 좀 크게 봅시다. 자, 여러분들, 크게 봅시다. 하나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평생 돈 번다. 주식하면서 이것만 알아도 평생 돈 번다. 예. 이거 완전 뭐 진짜 10억 100억짜리입니다. 예. 매매하시는 자금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자, 이 친구가 이 지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힘이 들어오고 난 뒤에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고수들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저점에 사서 고점에 매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정말 슈팅이 강력하게 나올 것을 기다린다면 계속 가지고 계시면 돼요. 아니면 저점에서 사고 고점 팔고 다시 또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또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 상승. 그럼 또 어떻게 돼? 이거 내일 하루만 더 지켜봤다가 여기서 또 지지하면은 또 사는 거야. 그러면은 또 상승하겠지. 이런 것들만 아셔도 여러분들께서 돈을 수억 벌 수 있다. 예.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럼 방으로 오셔야 되죠. 예. 방으로 오십시오. 예.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아시겠죠? 자, 한송네오텍입니다. 한송네오텍은 하루 이틀 정도만 1차 도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송네오텍. 예. 그래서 굉장히 힘도 많이 들어왔어요. 맞죠? 그래서 1차 도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1차 도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배팅을 해보시고 상승할 때는 단계로 챙기시고 그리고 또 조정 줄 때 어느 자리에서 조정을 주는지 확인하시면서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사보시고 상승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JMT. 이런 것들은 좀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결국에는 이 친구가요. 1차 도일선을 만약에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갖다가 만약에 상승으로 시킨다면 이런 4,440원 정도는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타버스 2022년 이민년에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매매할 수 있는 1월 한 달 재밌게 매매할 수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방송에는 늘 하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어떤 섹터의 종목,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또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얼굴 좀 깔려고요. 네, 얼굴 좀 까고 깐다는 말 욕은 아니고요. 그냥 대구 사투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얼굴 오픈해서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기꾼 얼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 좀 보여주면서 서로 실시간 방송도 좀 하고 남들 하는 브이로그도 좀 찍고 그런 거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2022년도는요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모든 일들 이루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신년 첫 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